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전주는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갔대요. 미세먼지 상태도 좋아서 봄이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날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적당해서 라는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긴 합니다만 예, 여기에 어떤 한 분이 극렬하게 싫어하셔가지고 더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조망권과 일조권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판례에서 말하는 조망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망 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그 조망 이익이 많이 중요한 경우에 비로소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망권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망권 침해 기준도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망권의 침해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당해 조망 이익의 내용, 2. 가해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또 조망 방해의 상황, 건축 사용 목적 등 가해 건축물의 또 상황, 가해 건축물이 또 건축 경위, 조망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망 방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의. 한 PD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까지 조건이 많으면 참 충족시키기가 어렵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모든 점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가급적 조망권 침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보입니다. 또 지금 사안은 어느 유명한 강변에 강이 잘 보이게 지어진 모텔의 소유자가 그 앞에 새로 지어진 고층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어요. 그 모텔 건물주의 조망권을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 앞에 다른 건물이 지어져서 기존의 강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판결이긴 했습니다. 판례에 따라 조망권도 인정받고 그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의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조망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야 되겠죠? 조망 가정집은 빼고 그러면 전망대? 아니면 첨성대? 그쵸,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일반 가정집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조망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아마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조망권의 침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첨성대나 전망대 앞에 상대방의 조망을 방해하겠다는 고의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관측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고층 건물을 지어서 첨성대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버려서 아무런 관측을 못하게 되는 건 좀 오버하긴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상상은 그만큼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냥 판례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조권은 또 어떨까요? 일조권은 내가 내 집에서 일정 시간 동안 볕을 받아 쬐 수 있는 권리잖아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나요? 일조권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이러한 좋은 광경도 자주 볼 수 있죠. 따뜻한 햇살을 받고 토실토실한 내 새끼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죠. 그럼 일조권에 대한 침해 여부는 판례에 따르면 조망권보다는 쉬워 보입니다. 공동주택 간에 1조가 문제되는 경우 제일 해가 짧은 날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중에 1조 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돼서 확보되지가 않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그 중에 1조 시간이 최소 4시간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1조 침해의 정도가 그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조망권이나 1조권이나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면 보통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1조권의 경우에도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볕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고층 건물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로 어지간해서는 또 이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송상 조망권보다는 1조권 침해를 인정받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특히 내 집 앞에 고층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건물 때문에 하루 종일 볕이 안 든다. 그런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건축물의 건축을 조기에 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축물 관련 소송은 지어지기 전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거의 다 지어지고 나면 지어진 건물이 아까우니까 건물을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기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시고 나머지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사님께는 또 앞의 건물이 지어지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볕이 안 들어오고 또 이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까운 분들과 가벼운 산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